자, 3월 8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21.9K, 21,9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22K가 일단 뚫린 상황인데 이거 회복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회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21.5K 구간까지도 쉽게 가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저는 구간들 미리 정해 놨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쯤 오면 한번 매집을 해볼까? 매집 1차로만 분할로 시작하고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눠서 진행을 해볼까라는 생각은 일단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들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올라왔죠. 지금 달러 인덱스 올라오고 있고 미국 채권물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 어제 파월이 했던 이야기들 상원에서 했던 증언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매매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롱 포지션 알려드렸고 1차, 2차 매수됐고 그리고 정해진 구간에서 매도 일단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추가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매도가 되지 않고 본질 스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번에도 일정이 또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파월 의장이 증언하는 게 있고요. 청문회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어제도 고용시장, 노동시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표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지표들이 다음 FOMC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 지표들 하나하나에 따라 이번에는 움직임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약 2시간 동안 청문회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냥 딱 요점만 찾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사람들이 5.0에서 5.5포인트 정도를 최종 금리 수준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2월 점도표만 봐도 여기 연준에서도 나왔던 점도표 12월까지만 해도 5%에서 5.25포인트 혹은 5.5포인트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페드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도.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것이다. 예상을 5.5에서 5.75까지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최대 6%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일단 이 부분 최종 금리 수준 높을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과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또 쇼크를 먹어요. 필요에 따라 전체적인 지표상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올릴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빅스텝 가능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3월 금리 인상을 0.2포인트,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0.5포인트 빅스텝 가능성까지 언급을 함으로써 시장은 더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되는 데는 파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200만 명의 사람이 실직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했는데 파월은 인플레이션 극도로 높고 미국 근로자들에게 심각하게 해를 끼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이렇게 높은 상태로 직장 떠난다면 근로자들이 더 나을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스처는 명확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정부 측과 경제 튼튼 정부 측은 경제 튼튼, 고용 튼튼 좋아요. 하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시장 과열이 계속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말했던 것처럼 왜죠? 노동시장 과열, 근로자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장기화. 이 악순환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은 고용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는 거에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0.5포인트 인상에 관해서 이제 무게가 좀 실리고 있어요. FOMC 회의 인상 관해서 한 달 전만 해도 베이비 스텝 25bp가 90%였는데 오늘 50bp 인상 빅 스텝 가능성이 64%로 사람들이 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자, 4.75포인트죠. 지금 미국 현재 금리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 4.75고 여기에서 25bp 2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종 금리가 약 5.5 혹은 여기 제외하고 두 번 인상을 하면은 5.25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예상하는 건
여기에서 50bp, 25, 25. 자, 이렇게만 돼도 어떻게 되죠? 여기가 4.75니까 여기만 해도 5.25에 5.7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금리가 여기 5.75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파월이 확실하게 뭐 한다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제스처 자체 그냥 어제 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매파적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증시에는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데 한 달 전에도 자 여기 2월 17일이죠. 2월 17일에도 0.5포인트 인상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영상을 보면은 여기 이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 블라드 청대주가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했던 얘기가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까지 여기에서 발표됐던 얘기들. 저 그때 기억하시죠? 욕 엄청 먹었죠. 이때 저도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말했던 이날입니다. 저는 2월 16일 뭐 이럴 때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크게 해줬죠. 이런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안 좋은 거를 좋다고 말을 못해요. 그 당시에 나왔던 지표들은 모두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냥 시장이 본인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서 그냥 연준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투자자들이 연준 무시하고 있고 연준을 조롱하고 있다. 저는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결과들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본다. 그냥 저의 관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그 당시에 이거였어요. 뭐 보니까, 저는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지표들 안 좋다. 안 좋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가격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모르겠다고. 나 어떻게,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 진짜 막 엄청 욕 많이 하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안 좋은 얘기들을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말했던 것처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안 좋은 얘기는 안 좋다고 그리고 좋은 얘기는 좋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들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우리 한국 일정으로 3월 23일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또 3월 23일쯤에는 또 보수적인 관점이 되겠죠. 또 조심스럽게 이번에 0.5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제 시장은 공포감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또 이렇게 말했는데 막상 또 올라버리면 뭐 또 거기에서 니 틀렸네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냥 할 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이게 있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노동시장의 과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저녁에 이 부분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얘기하면서 구인이직 보고서 나올 거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비농업 고용지수. 진짜 이거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이 당시에도 이전이 지금 517,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의 약 한 3배 정도가 나왔던 수치가 나왔거든요. 근데도 시장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서야 보면은 노동시장 과열되어 있는 게 이런 게 이제 뉴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뉴스도 여러분들 끼워 맞추기밖에 안 돼요. 만약에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만약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지만 경제 침체는 없어지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뉴스 기사에만 또 흘러가지 마시고 끼워 맞추는 영상들보다는 그냥 진짜 여러분들께 그냥 정보를 알려드리는 영상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 일정 조심해야 되고 어제는 그냥 완전히 매파적인 발언이었다. 근데 어제 좀 흥미로웠던 거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파월이 얘기한 건데 연준은 규제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연준이 규제를 할 수 있는 확실한 기관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위험하다.
일부 블록체인은 위험하다. 하지만 적절하게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 뭐 1년 동안 사기 거래소 뭐 등등등 이런 사건 목격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전장치 및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규제죠. 근데 제가 말했죠. 규제라는 걸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파월 의장도 규제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자, 그럼 말했죠. 규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규제 다음에 뭐예요? 현물이죠. 현물 ETF. 우리가 진짜 대형 호재 지금 기다리고 있는 SEC에서도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 왜냐?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규제라는 걸 언급을 하기 때문에 SEC 쪽에서도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이게 움직여서 규제가 된다. 그러면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높아진다. 그래서 규제 당국이 기술 발전을 방해하는 데까지는 가서 안 된다. 계속해서 규제라는 얘기를 했죠. 파월 의장이 어제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규제라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감동 먹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위험하지만 규제가 혁신을 막으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어제 요점 정리하면 지금 시장 안 좋아요. 투자 시장 얼어붙을 겁니다. 얼어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 매파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해줬다. 그래서 규제가 되고 혁신 막으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나는 에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놓고 1년 뒤에 보세요. 올라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올해는 물 건너갔다라고 해도 내년이죠. 내년이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그럼 인하를 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은 선반영이 됩니다. 그것 또한. 그러면 저는 이번 연도 후반에는 지금 있는 가격보다 지금 얼마죠? 21K죠. 지금 사놓으면 그냥 가을 겨울쯤에 보면 지금보다는 올라 있을 거다. 이거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올라 있을 거다. 그리고 진짜 불장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 소나기는 피해야죠. 지금 0.5bp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0.25포인트 인상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0.25포인트 인상도 말 그대로 인상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워낙 우리가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0.75포인트 인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인상한다라는 것 자체가 0.25포인트가 동결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동결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0.25포인트도 안 좋은데 워낙 이제 상대성인 건데 0.5포인트 인상 이거 장난 같은 게 아니에요. 이 0.5bp, 이 50bp 인상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나중에 따라옵니다. 경제 침체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왜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연체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경기 침체가 안 온다? 말이 안 돼요. 경기 침체 옵니다. 경기 침체도 올 거고 시장 이제 연체율 막 높아지고 또 금리 인상 이거 한 번만 하고 끝난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계속해서 점점 금리 인상 올라가고 투자는 안전자산으로 옮길 거죠. 사람 빚내서 투자합니까? 안 하죠. 다 안전자산으로 옮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위험 자산인 우리 코인, 주식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빠진 다음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면 또 연준은 뭘 해야 되냐? 자금 유동성을 풀어야 됩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인상을 해요. 돈 쪼아.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오고 많이 힘들어해. 그럼 나중에 또 돈 풀어. 부양책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너무 또 많이 풀었네. 인플레이션이네. 또 인상 한번 하면서 긴축해주고. 이게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시장의 사이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긴축 사이클에 있다. 그 다음 경기 침체 사이클로 가고 있다. 그럼 그때는 위험 자산들은 원래 내려왔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인하를 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번 연말 지나야 될 거니까 그럼 사람들은 선반영이 되겠죠. 이제 한 10월쯤 되거나 9월, 10월쯤 되면은 이제 슬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합니다. 인하되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가속화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들, 저는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에요. 파월도 그러잖아요. 파월도 데이터가 필요하다. 저도 데이터를 보고 그냥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저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이 있을 때 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채권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강해지고 있어요. 금리 인상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저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저의 궁극적으로 마지막 저점 매수 구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궁극적인 저의 마지막 왜 안 내려가냐, 마지막 매수 구간 어디라 했죠? 저는 여기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저점 구간, 마지막 매수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전 아직도 열어놓고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100% 간다는 거 아니지만 만약에 내려오면은 여기까지도 저는 받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나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뭐 이런 구간들에서 매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 매집을 하더라도 비율도 여기가 1이면 그 다음에 2, 3 이런 식으로 비율 자체도 여러분들이 잘 조정을 해서 움직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파월 의장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일정들을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